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여러분, 범인 찾으셨나요? 저는 하루 종일 고민 끝에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저의 부족한 뇌피셜을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최종화 예고편부터 분석할게요. 예고편의 시작은 권상범 피해 사건 이후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윤이나의 답답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샘과 이나는 경찰서로 와서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장소가 좀 특이합니다. 회의실도 아니고 취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여전히 윤이나를 용의 선상에 올려서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했는지 신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문 중에 한샘은 도윤수 사건 다음날 양정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냐며 물어보는데 더원시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더원시티에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권상범이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방송국으로 도착한 퍼즐, 풍선 아저씨와 아이들의 그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상범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 퍼즐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가 권상범을 죽였고 왜 죽였을까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경찰들은 분주해 보입니다. 죽은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 결과를 묻고 도처에 깔린 게 CCTV인데 왜 용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냐며 서장의 특기인 쪼우기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던 중 한샘은 용의자의 집 앞에 주차된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용의자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용의자가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황 선생님, 황인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샘은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선생님, 퍼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에게 전화한 사람은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황인찬 정신과 의사였죠. 집에 없던 그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황인찬이 왜 휴대폰을 쓰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자신의 통화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소재에 대해서도 밝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사람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생긴 것부터 하는 행동 모두가 나 비밀이 많은 사람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 역시 대박인데요. 그게 살인범이 보낸 거라고 생각하세요? 퍼즐은 당연히 살인범이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미스터리한 황인찬은 뒤통수를 서늘하게 하는 말을 남긴 것이죠. 분명 범인이 보냈기 때문에 예고살인이자 연쇄살인이라고 했던 것인데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보냈을까요? 만약 퍼즐을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냈다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죽이는 사람 따로 있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누가 누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 퍼즐이 살인범이 보낸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이 퍼즐은 경찰이나 대중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살인범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황인찬은 범인은 아니더라도 범인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정황을 따져봤을 때 이나는 범인이 자기 주위에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이번 최종화 예고편에서는 그동안 비중이 크지 않았던 모든 멤버들의 얼굴을 다 한 번씩 비춰주는데요. 현재 경찰서장의 얼굴, 이나의 가정부 얼굴, 황인찬 선생의 얼굴, 안소요 배우님이 연기하는 윤고은 범죄행동 분석팀장의 얼굴, 이승주 정신과 선생의 얼굴. 즉 범인은 윤이나 주변 사람이면서 동시에 더원시티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 무엇보다 윤이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윤이나는 권상범을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도 역시 자신이 범인이 되었다고 가정하며 저격총을 들고 추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놀랐던 부분이 어떻게 범인은 권상범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혹시 위치 추적기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의 스케줄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었는데요. 확실한 건 범인이 권상범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를 어디서 제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미 계산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대박이었던 건 권상범을 죽이기 위해 저격총을 범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도대체 그 총은 어디서 구한 걸까요? 역시 경찰 쪽에 있는 사람이 범인인 것일까요? 아니면 권상범처럼 사냥용 총을 가진 사람일까요? 정말 범인의 존재를 도무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윤이나는 더원시티에서 또다시 퍼즐을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퍼즐은 마지막 퍼즐로 보이죠. 아마도 윤이나는 바로 김한샘에게 전화를 걸었고 퍼즐의 사진도 함께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는 퍼즐 속 그림을 보면서 이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름대로 추리했는데 마지막 이 검은색 칠이 된 퍼즐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검은색 퍼즐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더원시티 재개발 프로젝트에 구체적인 역할이 없어도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악당의 가족이었고 그 악당의 지인이었으며 그 악당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서도 전혀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혹 대충 알았어도 침묵했던 존재, 그런 자를 심판하는 의미로 보낸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만약 저 검은색 퍼즐이 9개의 퍼즐 중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라면 8개의 퍼즐의 주인공들은 모두 죽어야 마땅하고 이들을 모두 지옥에 보낸 뒤에 나도 같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범인들은 더원시티에 큰 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들은 더원시티에 대형 방화를 함으로써 지옥을 만든 뒤에 자신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예고편으로 돌아오면요. 그렇게 한샘은 이나와 통화 이후 사건 수사를 계속 이어갔고 다시 이나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이나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나의 집까지 찾아가서 전화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나의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나가 범인에 의해 납치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나의 집 앞에는 CCTV가 많습니다. 차도 많기 때문에 블랙박스도 확보할 수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나가 잡혀갔다는 것은 범인의 마지막 계획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무리수로도 보여지는데요. 결국 범인은 스스로를 밝혔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이후로 이나의 행방이 묘연하고 김한샘은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이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 이나는 더원시티 옥상에 있는데요. 이나는 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범인은 그녀를 이곳 더원시티 옥상에다가 데려다 놓고 뭔가를 기억나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범인은 이나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범인은 지금까지 퍼즐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이들이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드디어 이나에게 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아마도 이 상황은 기존에 이 땅에서 살던 거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거주민들은 결사반대, 결사투쟁을 외치며 재개발을 반대했고 재개발을 해야 하는 건달 강치목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협박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방은 강치목이 그 마을에 불을 내면서 마을 전체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최악의 만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나는 더원시티에서 범인을 만났고 그에 의해서 이 모든 정황들을 다 들은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샘과 대면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이들이 그토록 찾아다녔던 그 범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이 둘이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더원시티 때문에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 불쌍한 사람들의 마지막에 대한 내용들이 최종화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엔 정말 순식간에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김한샘과 최산이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더원시티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지막 범인들과의 대치를 위해 윤이나를 만나기 위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장면은 윤동훈을 상징했던 두 번째 퍼즐, 양의 탈을 쓴 늑대 퍼즐을 이나가 만지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삼촌을 다시금 되뇌어보는 장면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장면은 현재 가장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는 황인찬 정신과 의사가 얼굴을 만지고 있는데요. 분명 황인찬은 뭐가 있기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다음 장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라이터가 기름이 있는 곳을 태우고 있는 장면인데요. 역시 이것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리한 뒤 마을을 다 불태우고 있는 장면처럼 보이죠. 다음 장면과 이어서 보면 일을 처리하고 나오는 강치목이 이 모든 물밑 작업들을 다 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이 더원시티를 비춰주는데 퍼즐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취한 땅에 이렇게 화려하고 높은 빌딩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아름답고 멋진 최고급 빌딩으로 보이지만 누군가에겐 가장 비참하고 추한 최악의 빌딩으로 보이겠죠. 사회적 약자들의 원치 않는 희생으로 세워진 최고급 빌딩 더원시티를 바라보면서 범인들은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그 복수를 갚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복수를 반드시 해야 했기 때문에 범인들은 죽지 못해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고편에는 대관람차가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아직까지도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이 드림랜드와 더원시티와의 연결점인데 도대체 이 두 공간 사이에는 어떤 접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나중에 종합 뇌피셜을 하면서 최대한 이 부분도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더원시티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시 범인을 잡으려고 모든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것으로 보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는 불타는 현장에서 누군가의 손이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장면은 마을이 불타는 상황에서 재개발을 반대하던 누군가가 강치목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강치목은 단순히 겁을 주고 끝냈던 건달이 아니라 그 사회적 약자들의 보금자리를 처참하게 짓밟는 정말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예고편에 나오는 사람만 강치목이지 그동안 제가 리뷰했던 내용들을 참조해서 보신다면 피해자들이 모두 합작하여 약자들의 고통, 눈물, 절규를 다 무시하고 끝내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나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은 그렇게 모든 것이 불타서 사라져갔던 현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은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보금자리를 다 태워버렸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의 상징 더원시티를 세웠던 것이었죠. 어쩌면 이 작품 나인 퍼즐은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힘과 능력을 가진 사회적 강자들의 이면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그 없는 것마저도 다 착취하여 지금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닐까 싶은데요. 또한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졌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욕심과 강압적인 일처리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피해자들 중에는 여전히 그날의 고통을 잊지 못하고 있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인 퍼즐 최종화 예고편에 대한 저의 분석이었고요. 이제는 제가 여러가지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범인에 대해서 추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범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로 보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육원 출신의 모두가 다 범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다 죽이는 일에 연루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떤 모양으로든 죽어야 할 사람들을 죽이는 데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퍼즐 연쇄살인 사건은 무서울이만큼 완전 범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는데요. 그 어떤 증거나 단서도 없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호련히 사람만 죽이고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제 상식으로는 결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조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범인은 자신들이 죽일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정, 동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즉,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경찰도 필요했고 정신과 의사도 필요했으며 다양한 직군에서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죠.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범인이 아무리 천재랄지라도 사람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이 모든 범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범인이 둘이냐? 저는 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그룹인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인원이 이 퍼즐 연쇄살인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설사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뒤처리를 하는 누군가가 그 실수를 지워줬을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알리바이가 되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 범인을 특정하여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현을 죽인 뒤 8개월 뒤에 윤동훈을 죽였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10년이 지난 뒤에 이미영을 죽이면서 다시 살인을 시작했죠.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 이유는 완벽한 살인을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범인은 이강현을 죽인 뒤 퍼즐을 남겼습니다. 즉 그 말은 누구를 죽여야 할지 이미 11년 전부터 계획이 다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이강현이나 윤동훈처럼 나머지 사람들은 허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처럼 접근하기도 어려웠고 어떻게 죽여야 할지 감을 잡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죠. 범인들은 각자에게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을 활용하여 범인들을 잡는 데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죽여야 할 상대와 가까워지는 것까지 모두 다 그 1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보육원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고 왜 이런 복수극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더원시티 재개발 사건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작품에는 왜 이렇게 보육원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그게 그렇게 일반적인 일일까? 생각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보육원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에서 모여서 지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보육원을 가게 된 것일까요? 이제부터 제가 뇌피셜을 최대한 돌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봐주세요. 과거로 한참 돌아가서 더원시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에 초호화 빌딩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이사를 나가야 된다는 압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이사를 가려면 어느 정도 이사 비용이 확보돼야 되는데 보상금은 너무 적었던 것이죠. 몇몇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갔지만 끝까지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투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재개발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미영이라는 여자가 나타났고 그 여자를 통해 드림랜드 이용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가정의 아이들은 그 전투 속에서도 놀이공원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모두 드림랜드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서 도윤수 DH건설 업체가 건물을 밀기 시작했고 건물에서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은 강치목과 건달들로 인해서 폭행을 당하고 심한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강치목은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하도록 그 지역에 기름을 뿌려서 방화까지 해버리는데요. 사실상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완전히 강제적으로 다 빼앗아 버리고 다 박탈시켜버려서 진짜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모든 잔인한 일을 다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로 인하여 너무 어이없이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났던 것이었죠. 졸지에 집도 부모님도 다 잃어버렸던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많은 아이들이 보육원으로 다 맡겨졌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미어 터지는 그 드림랜드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놀다가 왔는데 돌아와 보니 도무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본 아이들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뉴스 기사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갔던 것인데요. 아이들 부모님 중 어떤 한 사람이 실수를 하여서 동네에 불을 내었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다 타버렸다는 도무지 믿기 힘든 기사가 방송과 신문에 도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살아남았던 어른들은 경찰 윤동훈을 찾아가서 제발 도와달라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였지만 윤동훈은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사건을 덮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발령을 가버립니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믿는 도끼에 완전히 발등이 찍히고 말았던 것이죠. 이에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실제로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경찰보다 더 높다고 여겨지는 권상범 검사가 찾아와서 사람 좋은 얼굴을 하며 아이들과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도와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검사라면 잘못된 사람을 기소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진짜 범인을 찾아내서 모든 사람들을 법으로라도 해결받고자 했지만, 정작 권상범 검사는 아무런 죄가 없는 마을 사람 중 한 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진범은 사라졌으며 아무 힘도 없는 마을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었으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권상범 검사를 믿고 마을 아저씨가 잘못을 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뒤에 가서 권상범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권상범이야말로 진짜 최악의 쓰레기였음을 알게 된 것이죠. 이후 그렇게 불타버린 장소에는 많은 돈을 주고 로비에 성공한 성진건설 이사 오철진이 더원시티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는데, 알고 보니 이 더원시티 재개발을 위해서 지역의 거물 정치인과 함께 건설업 쪽 사람들과 이미영, 강치목, 심지어 경찰과 검사가 다 한편이었고, 여론을 만들었던 기자마저도 다 한통석이었음을 피해자 자녀들은 모두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번 더원시티 재개발 건으로 엄청난 부를 얻었고, 저마다 자신들의 최고급 집을 가지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들을 교묘하게 했던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피해자 자녀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이 현실을 서로가 위로해주면서 복수의 칼날을 함께 갈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분노했던 인물이 바로 정의로웠던 양정호로 보이는데요. 그는 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삶을 잃었으며 보금자리조차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정호는 다른 그 어떤 형사들보다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로 피해자였기 때문이죠. 피해자로서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를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정호는 경찰이 되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형사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들은 달랐습니다. 동생들은 여전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완벽한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죽일 타겟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다 알아내고, 심지어 어느 위치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역인지도 완벽하게 파악한 이후에 작전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양정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게 되면서 양정호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분명 더원시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생들의 소행도 크다. 그래서 양정호는 오철진이 죽는 그날 작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동생들의 범행을 막아야겠다고요. 하지만 일이 틀어지자 분명 다음 타겟으로 노릴 권상범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그 난리가 났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윤희나는 무엇인가? 윤동훈의 조카로서 피해자들이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너희 삼촌이 얼마나 나쁜 경찰이었는지 생각해보라고. 갑자기 부모를 잃고 삼촌을 잃은 사람의 마음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고. 이는 여전히 악몽을 꾸는 이나에게 똑같이 당해보라는 식의 말들로 들려집니다. 그렇게 범인들은 모든 것을 설명한 이후에 더원시티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방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급히 투입된 경찰은 범인들을 다 잡으려고 하지만 이 범인들은 그 불타는 곳에 뛰어들면서 지옥에서 만나자는 말과 함께 모두 투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우 급하게 불을 끄고 겨우 살아남은 이나와 한샘은 일부 불타버린 더원시티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렇게 비참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던져버린 범인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나인 퍼즐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제가 생각해도 무슨 영화 한 편을 만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범인과 결말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저도 감사함으로 즐겁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